지난주 토요일 오전 67세의 김순례 씨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메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 살 집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녀들은 전원주택을 권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여생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골에서 살 수 있을까? 병원은 어떻게 다니지? 외로우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중개사무소 문이 열리며 한 할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나왔습니다. 그분은 1년 전 같은 고민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노후주거를 고민하십니다. 지금 살던 집을 계속 살 것인가, 작은 집으로 옮길 것인가, 전원주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실버타운에 들어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각 선택지의 장단점과 현명하게 결정하는 방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노후주거는 단순히 집을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어떤 노년을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생의 중대한 선택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남은 10년, 20년을 불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선택하면 황금 같은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68세의 박영수 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 씨는 3년 전 퇴직하면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강원도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전원 생활을 동경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새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마당에 채소를 심고 꽃을 가꿨습니다. 공기도 맑고 경치도 아름다웠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매연에서 벗어나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웃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 사람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수다 떨었는데 여기는 그럴 곳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려면 차로 30분을 가야 했습니다. 박 씨는 운전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운전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겨울에 눈이 오면 집 밖을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며칠씩 고립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가까운 병원이 없었습니다. 차로 1시간을 가야 제대로 된 병원이 있었습니다. 혼자 운전해서 가기에는 위험했습니다. 그날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전원주택이 꿈이 아니라 악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박 씨는 2년 만에 전원주택을 팔고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급매로 팔았습니다. 건축비를 다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꿈을 쫓다가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지금 박 씨는 말합니다. 전원생활은 건강할 때 잠깐 즐기는 것이지 평생 사는 곳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이 노후주거로 적합할까요? 첫 번째 조건은 의료 접근성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가까운 곳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에 갈 수 있으면 이상적입니다. 70세의 이순자 씨는 이 조건을 최우선으로 집을 골랐습니다. 이 씨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근처 아파트를 샀습니다. 걸어서 15분이면 병원에 갑니다. 이 선택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가슴이 아팠습니다. 심근경색 증상이었습니다.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10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빠른 치료로 완쾌했습니다. 만약 병원이 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대중교통 접근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운전이 어려워집니다. 시력도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언젠가는 운전을 포기해야 할 날이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 좋습니다. 68세의 최영수 씨는 지하철역 바로 앞 아파트에 삽니다. 걸어서 3분이면 역에 도착합니다. 어디든 지하철로 갈 수 있습니다. 최 씨는 1년 전 운전을 그만뒀습니다. 사고 위험이 커져서였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이 없습니다. 지하철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병원도 지하철로 가고 친구 만나러도 지하철로 갑니다. 백화점 가는 것도 쉽습니다. 자녀들 만나러 가는 것도 편합니다. 역세권의 힘입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노후에는 역세권이 최고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생활 편의시설입니다. 마트, 시장, 약국, 은행 등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이용하는 곳들입니다. 멀면 불편합니다. 특히 걷기 힘들어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도보 10분 이내에 있으면 좋습니다. 72세의 한명희 씨는 전통시장 근처에 삽니다. 걸어서 5분이면 시장에 갑니다.
매일 신선한 식재료를 삽니다. 시장 상인들과 인사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이 하루의 낙입니다. 단순히 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씨 집 근처에는 약국도 3곳이나 있습니다. 은행과 우체국도 가깝습니다. 모든 볼일을 걸어서 해결합니다. 건강에도 좋고 편리합니다.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된 곳의 장점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커뮤니티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프로그램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67세의 김철수 씨는 이 조건으로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단지 내에 경로당이 있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노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김 씨는 매일 경로당에 나갑니다.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운동도 합니다. 일주일에 3번은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노래교실, 서예교실, 건강태조 등을 배웁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일주일 일정이 빡빡합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커뮤니티가 주는 힘입니다. 5번째 조건은 안전성입니다. 범죄율이 낮고 야간 조명이 밝고 경비가 잘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특히 독거노인은 안전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파트나 관리가 잘 되는 주택이 좋습니다. 70세의 조영희 씨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집을 골랐습니다. 경비가 철저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출입구마다 경비원이 있고 CCTV도 많습니다. 밤에도 단지 내가 환합니다. 혼자 살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응급상황 대비 시스템도 있습니다. 각 집마다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에 즉시 연결됩니다. 조 씨는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 멀어져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비상벨을 눌렀더니 5분 만에 경비원이 왔습니다. 빠른 도움으로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집의 형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아파트가 가장 무난합니다. 관리가 편하고 안전하고 편의시설이 가깝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 계단 걱정이 없습니다. 노후주거로 최적입니다. 평수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20평대면 충분합니다. 혼자 살거나 부부만 사는데 넓은 집은 필요 없습니다. 청소도 힘들고 관리비도 많이 나갑니다. 작고 아담한 집이 노후에는 편합니다. 68세의 정말순 씨는 40평에서 20평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좁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딱 맞았습니다. 청소가 쉬워졌습니다. 관리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넓은 집에 대한 미련이 사라졌습니다. 층수는 저층이 좋습니다. 만약에 화재나 지진 상황에서 대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층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기가 차고 벌레가 많습니다. 2층에서 5층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오래 걸리지 않고 계단으로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특히 건강이 염려되거나 혼자 사는 것이 불안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식사 제공, 건강관리, 여가 프로그램 등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71세의 강민수 씨는 1년 전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살아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영양사가 짠 건강식입니다. 일주일에 2번은 간호사가 건강을 체크합니다. 혈압, 혈당을 재고 이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연계합니다.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매일 참여할 활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친구들입니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함께 삽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실버타운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버타운도 잘 골라야 합니다. 입지, 시설, 프로그램, 비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현재 입주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용도 중요합니다. 입주금과 월 관리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은 무엇인지, 환불 규정은 어떤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와 성향입니다. 활동적이고 건강하다면 도심 아파트가 좋습니다. 건강이 염려되고 혼자 사는 것이 불안하면 실버타운이 좋습니다. 자연을 좋아하지만 완전한 시골은 부담스럽다면 신도시나 중소도시가 좋습니다. 자녀들과도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기 힘듭니다. 적당한 거리가 중요합니다. 차로 1시간 이내면 좋습니다. 주말에 부담 없이 왕래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무엇보다 직접 가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광고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십시오. 주중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보십시오. 여러 번 방문해서 동네 분위기를 파악하십시오. 실제로 그곳에서 며칠 살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처 숙소에 묵으면서 생활해 보십시오. 장도 보고 병원도 가보고 교통도 이용해 보십시오. 직접 경험해야 장단점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67세의 윤기순 씨는 이 방법으로 집을 골랐습니다.
후보지 3곳을 정했습니다. 각 곳에서 일주일씩 살아봤습니다. 직접 생활하면서 느낀 것을 메모했습니다.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윤 씨는 매우 만족합니다. 직접 경험하고 선택했기에 후회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된 대로입니다. 불편한 점도 미리 알고 있었기에 적응이 빨랐습니다. 신중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노후에 살 집은 인생의 마지막 보금자리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의료 접근성, 대중교통, 생활 편의시설, 커뮤니티, 안전성을 모두 고려하십시오. 본인의 건강과 성향에 맞는 곳을 고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